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시의 끝자락 폐공장이었던 붉은 벽돌 건물 한가운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달그락 딸깍 휘잉 툭. 기계의 소리 같기도 작은 동물의 장난 같기도 한 그 소리의 주인은 은빛 렌즈 안경을 낀 노년의 발명가 파츠와 그의 단 하나뿐인 동료 고양이 로보였다. 파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톱니다 바퀴를 모으는 발명가였다. 그리고 로보는 그 톱니로 만든 5번째 기계 고양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파츠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넌 정말 내 발명품이 맞긴 하냐? 파츠가 매일같이 중얼대면 로보는 콧등으로 공구를 밀어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박스 위에 올라가 뒹굴거렸다. 그런 두 존재는 매일 싸우고 같이 웃고 다시 또 고치고 가끔은 서로의 등을 등받이 삼아 낮잠을 잤다. 그들이 만든 건 세상의 고장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소리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 상자는 완성되면 세상에 다시 소리를 틀어줄 거야. 파즈는 말했다. 우린 잊었지만 세상엔 분명 음악이 있었거든. 하지만 로보는 달랐다. 그는 상자가 완성되길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고장난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그 결을 느끼게 해주길 바랐다. 소리는 멈춘 틈에서 태어난다. 그건 로보가 말하지 않고도 전하던 메시지였다. 그리고 어느 날 로보는 사라졌다. 파즈는 모든 기계의 문을 열어 뒤졌고 옛날에 썼던 회로도까지 뒤적였지만 그 어디에도 로보는 없었다. 단 하나 남은 건 기계 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쪽지. 소리는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파즈는 그날 처음으로 상자를 멈췄다. 그리고 로보가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톱니다 바퀴 하나를 가장 중심에 맞춰 넣었다. 그러자 상자는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딸깍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시계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도시의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음악은 고양이 한 마리가 구부정한 발명가의 어깨 위에서 듣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따뜻한 노래였다. 다음 날 아침 파즈는 기계의 먼지를 닦으며 말했다. 오늘은 고치는 것 대신 기다려보는 날이야. 그리고 그날 공장의 낡은 굴뚝 위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햇살에 반사된 무언가가 번쩍였고 그 그림자는 파즈를 향해 조용히 뛰어내렸다. 바로 로보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로보의 눈빛엔 더 깊은 무늬가 있었고 몸 한쪽엔 새로 조립된 듯한 흠집 자국이 남아 있었다. 파즈는 아무 말 없이 로보를 안았다. 로보도 가만히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작게 웅하는 기계음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기계 상자 위에서 함께 앉아 다시 시작될 음악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톤으로 숨 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틈 사이에서 노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노래 이름은 기다림이었다. 그 이후로 파즈와 로보는 예전처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더디게 움직였고 더 오래 머물렀고 자주 멈춰섰다. 그리고 자주 웃었다. 기계 상자는 매일 새로운 소리를 만들었다. 딸깍, 찰깍, 부웅, 촤르르. 그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도시의 일부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러 폐공장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엔 장난삼아 공장 벽을 두드렸고 어떤 아이는 톱니다 바퀴를 몰래 훔쳐갔다 돌려주기도 했다. 파즈는 그런 아이들에게 부품을 알려주고 로보는 그들에게 고장난 것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이건 망가진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야. 아이 하나가 말했다.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지. 그날부터 공장 한쪽엔 작은 책상이 생겼다. 책상 위엔 낡은 부품과 고양이 수염 모양의 나사, 반짝이는 구슬이 놓였다. 아이들은 그것을 하나씩 이어붙였고 그 결과물은 기묘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뿐인 소리 기계가 되었다. 파즈는 웃으며 말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야.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고 가슴속에 남는 거지. 그 말에 로보는 조용히 파즈의 어깨에 올라가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 장면처럼 아름답고 익숙하고 따뜻했다. 그날 밤 도시의 골목마다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낡은 나사를 굴렸고 누군가는 고양이처럼 낮게 웅소리를 흉내냈다. 세상은 여전히 고장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장난 채로도 함께 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공장 옥상엔 파즈와 로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의 소리는 뭐였을까? 파즈가 물었다. 로보는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다. 같이 있다는 소리. 그 이후 공장은 단순한 기계 소리만을 내는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그곳에 들러 낡은 부품들을 이어붙였고 파즈는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새로운 설계를 그려냈다. 로보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지만 어느 날은 아이가 만든 엉뚱한 발명품 위에 조용히 올라타 작게 웅소리를 내주곤 했다. 그게 아이들에겐 가장 확실한 칭찬이었다. 공장엔 소리도서관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음악학교인 줄 알았고 어떤 이들은 박물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을 오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모두 알았다. 그곳은 단지 고장난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어느 겨울밤 눈이 쌓인 도시 위로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아래 작은 음표 모양의 기계들이 연기를 타고 부웅 떠올랐다. 그 음표 기계들은 도시 위를 천천히 떠다니며 잊고 있던 소리 하나씩을 되돌려 주었다. 헝클어진 라디오에서 튀어나온 옛 멜로디, 창문을 두드리던 바람소리, 잃어버렸던 웃음소리. 그건 로보가 설계한 마지막 작품이었다. 파즈조차 모르게 밤마다 조금씩 조립해온 기계. 파즈는 그걸 보고 오래도록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세상은 아직도 고장투성이지만 너는 참 완벽하게 고장났구나. 로보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고 파즈는 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공장을 그냥 파즈와 로보의 집이라 불렀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거기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가 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로 끝났을까? 어느 날 봄 도시에 새로 이사온 소녀가 공장 앞을 지나쳤다. 낡은 벽돌 건물에서 바람결에 실려 나온 소리에 발길이 멈췄다. 그 소리는 분명 기계음이었지만 그 안에 웃음소리 같은 떨림이 있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문 안에서는 로보가 파즈의 작업복 위에서 졸고 있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소녀가 물었다. 파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고장 난 것들이 쉬는 곳이지. 그리고 아주 가끔은 다시 시작하는 곳이기도 해.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고장 났어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서 친구가 생겨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로보는 졸린 눈으로 일어나 소녀의 발치에 와서 둥글게 몸을 말았다. 그리고 가볍게 웅하고 울었다. 파즈는 웃었다. 그렇다면 너도 이 집의 한 조각이 될 수 있겠네. 그날부터 공장 한쪽에 새로운 소리 책상이 생겼다. 소녀는 매일 자그마한 메모지에 하루의 기분을 적었고 그 종이들은 하나둘 모여 또 하나의 발명품이 되었다. 로보는 그 옆에서 종종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 하나로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공장은 또 한 명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다. 소리 도서관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로보의 기계 심장도 여전히 작고 따뜻한 박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공장에는 또 하나의 조용한 변화가 생겼다. 소녀는 우연히 창고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나무 조각들과 부서진 스피커 부품, 그리고 시도하다 실패한 것들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소녀가 물었다. 파즈는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멈추고 말했다. 그건 실패작들이지. 소리를 담으려다 망가졌던 장치들. 하지만 그냥 버리진 않았지. 소녀는 잠시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걸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파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표정은 마치 재미있는 발상이군 하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부터 소녀와 파즈 그리고 로보는 그 상자 안의 부품들을 다시 조립해보기 시작했다. 못이 맞지 않고 전선은 삐뚤었고 나무는 잘 맞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로보는 자신의 발로 조각을 툭툭 밀어 방향을 맞춰주었고 소녀는 자신의 메모지를 접어 장치의 틈을 메웠다. 며칠이 지나고 공장 안에 이상한 모양의 기계 하나가 완성됐다. 볼록하고 구불구불하며 정확한 기능도 알 수 없는 그것은 마치 실패한 조각들이 합쳐진 하나의 생명체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기계는 느리게 떨리며 소리를 냈다. 처음엔 덜컥거리는 기계음, 다음엔 종이장 부스럭거리는 소리, 마지막엔 소녀의 메모지에서 나온 듯한 작고 조용한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은 파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로보는 기계 위에 올라가 웅하고 울었다. 그 순간 공장 안에 있던 모두가 알았다. 실패한 것들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계의 이름은 시도기로 정해졌다.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를 기억하기 위한 기계. 그날 이후 공장에는 더 많은 실패작 상자가 생겨났다. 아이들은 부서진 물건을 고치기보단 그 실패의 모양을 기억하고 소리로 남겼다. 공장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품어갔고 로보는 그 모든 소리를 가슴속에 조용히 저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쩌면 언젠가 그 소리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 열쇠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비오는 오후 공장 문 앞에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기 소리도 고치나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즈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로보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한번 탁탁 흔들었다. 무슨 소리를 고치고 싶니? 파즈가 물었다. 아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조그만 음악 상자가 들어 있었고 뚜껑은 조금 깨져 있었으며 태엽은 헛돌고 있었다. 이건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들려주던 음악이래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파즈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칠 수는 있을 거야. 다만 예전 소리랑 똑같지는 않을지도 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제 마음속에 처음 넣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로보가 다가와 음악 상자 위에 발을 얹혔다. 기계 심장처럼 작게 따뜻한 진동이 상자를 타고 흘렀다. 그 진동은 금세 공장 안의 기계들과 연결되었고 시도기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태엽 소리, 잃어버린 멜로디 조각,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 파즈는 상자를 해체하지 않고 기존의 결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불어넣었다. 완성된 상자를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가 기억하고 싶은 소리로 다시 만든 거야. 그 안에는 이제 너의 마음이 들어있어. 아이는 상자를 껴안고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날 밤 공장 굴뚝에서는 새로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작고 조용하고 어딘가 익숙한 노래. 그 노래를 들은 어느 먼 도시의 한 어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어른의 눈가에는 오래된 그리움 하나가 살며시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 하는 일이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 그리고 로보는 여전히 그 모든 기억을 조용히 안고 있었다. 며칠 뒤 공장 근처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장 굴뚝에서 흘러나온 작은 음표들이 도시 곳곳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갑자기 허밍을 흥얼거렸고 혼잣말도 잘하지 않던 책방 주인은 책꽂이에 노란 종이를 붙이며 말했다. 오늘은 말이지 이 소리가 다시 들렸어. 도시 한복판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이 변화는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싫지 않았다. 잊었던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
공장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 어릴 때 듣던 창밖 바람 소리를 이상하게도 엊그제 다시 들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덜 복잡해요. 누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소리 같아서요. 파즈는 그 편지들을 모아 벽에 붙였고 소녀는 그것을 하나하나 소리지도로 옮겨 그려나갔다. 이곳엔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고 저곳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스며들었고 어디에선가 오래된 자장가가 부서진 담장을 타고 흘렀다. 로보는 그 지도 앞에서 가끔 멈춰 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곳의 소리를 상상했다. 그날 밤 파즈는 작업을 멈추고 말했다. 로보, 우린 이제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있구나. 로보는 조용히 응하고 대답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가장 명확한 소리였다. 세상이 고장났다고 느낄 때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누군가를 다시 걷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한 계절이 바뀌고 공장 앞마당에 작은 연못 하나가 생겼다. 아이들이 공장 벽에 그린 파란 물감 그림이 봄비에 씻겨 내려와 땅에 고인 것이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소리 웅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웅덩이 근처에서 가끔 아주 옛날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잃어버린 목소리, 할머니가 부르던 민요, 태어나기 전 부모가 웃던 기척 같은 것들. 도시는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고장난 세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부터 공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벽면에는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그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노란색 고양이, 안경 쓴 발명가, 그리고 기계에서 피어오르는 음악들. 그 그림은 점점 도시 전체로 퍼져갔고 나중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그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기가 그 소리가 태어난 곳 맞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기억, 목소리, 이름 혹은 마음. 파즈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여기선 고장난 채로 있어도 괜찮아. 그게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 로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아는 듯 언제나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언제나처럼 작게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부서진 톱니에서 시작된 멜로디, 미완성 설계도, 속 기계의 심장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난 웃음. 그 소리들이 모여 도시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